근데 예를 들면 플랫폼이 있다. 그래서 쭉 뭐 가격을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럼 뭐 예. 금방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탐색 비용을 기본적으로 주고 정보를 좀 소비자들한테 더 많이 주는 그런 역할을 기본적으로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특히 이제 전문직 서비스에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전문직 서비스가 특히 이 정보 비대칭의 문제가 강하고 우리가 그 전문직 서비스를 흔히 이제 신뢰제라고 네. 부릅니다. 신뢰제라고 부르는데 이 신뢰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소비자가 이 서비스를 받기 전에 품질을 잘 알 수 없는 거예요. 또 이제 이런 거 비슷한 용어가 경험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경험제도 이제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경험하기 전에는 이 품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예. 경험해봐야 아는 그런 걸 우리가 경험제라고 하는데 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신뢰제는 서비스를 구매하고 나서 내가 이 품질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차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정비소에 갔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다 갈아야 돼. 벨트만 하나 조이면 되는 문제인데 뭐도 갈아야 되고, 그거를 뭐도 뭐도- 갈아야 되고. 예. 근데 그러면은 이제 갈고 와도 이게 진단을 제대로 한 건지 안 한지를 제가 나중에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문제가 있는 거를 이제 신뢰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약간 좀 다른 문제인데 그러면은 그냥 이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소비자로 가서 뭐 하는지 사실 잘 모르는데 내가 지식이 있는 거를 약간 과장하는 게 사실 잘 모르는데 가짜로 이렇게 나는 뭐 이렇게 뭐 엔진 소리도 이상하고 뭐 엔진오일도 갈아야 될 것 같고 그런 거짓말 시키는 게 최선일까요? 아니면 모른 척하고 아는 대로 제일 좋은 거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 최선일까요? 전문가들은 딱 들으면 알죠. 이 사람이 안다 모른다. 아니 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경제하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런 좀 사람 경제학을 좀 봤을 때 배웠는데 네. 우리 보통 이제 그런 거를 잘 모르는 사람, 제가 대표적으로 잘 몰라요. 예. 저는 사실은 운전한 지 한 20년 넘었는데, 본네트 열지도 모릅니다. 예. 제가 한 번도 열어본 적도 없고, 그냥 가면, 뭐, 이거 손봐셔야 된다 그러면, 그냥, 알았어, 해주세요. 그냥 이러는 스타일이에요. 잘 모르니까.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이제 사회에서 부르는 게 호구지, 호구고. 호구지. 그러면 서비스를 받고 나서 굉장히 기분이 찝찝해요. 내가 또 바보같이 예. 호구 잡혔구나. 뭐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률 서비스도 그런 찝찝함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소비자들 그런- 입장에서는. 아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 얘는 얼마에 했대더라라는 얘기를 듣잖아요. 네. 근데 그게 걔와 나의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래서 다른 건가? 예. 아니면은 같은 건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전자제품을 아주 산다. 표준화된 커머다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전자제품을 산다 그러면은 똑같은 제품인데 그렇죠. 너는 나보다 뭐 10,000원 싸게 사. 이거는 금방 할 수 있잖아요. 사고 나면. 제가 근데 이제 이거는 잘 모르는 세무사 서비스 받아보니까 세무사들은 서류당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조금 표준화시키려고 네. 서류 몇 장이니까 이거 얼마다. 이거는 문제가 쉬워가지고 서류가 얼마큼 들어갔으니까 이건 얼마다. 이렇게 해서 좀 구분이 가능하는데 법률 서비스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문제가 표준화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서류는 없어도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이거를 식별을 하고 정리를 하고 쟁점 정리하고 이런 데 좀 시간이 자, 걸릴 것 조금 같아요. 더 밑에 그래서 네. 파란색으로 이제 큰 글씨 3개가 써 있는데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신뢰제 같은 경우는 크게 대표적으로 3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고 첫 번째는 이제 과소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네. 필요한 만큼을 네. 공급을 안 하는 거예요 서비스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자동차 수리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 엔진을 통째로 갈아야 되는 문제인데 네. 이거를 그냥 뭐 벨트만 조이면 됩니다 하고 수리를 하고 보낸단 말이에요. 의사한테 찾아갔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정밀 검사를 해야 되는데 뭐 그냥 감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보낼 수 있잖아요. 왜 그렇죠? 우리 반대로 과잉 공급을 해야 돈을 벌 텐데. 근데 이게 뭐 본인이 그거를 서비스 하는 거에 드는 비용에 비해서 네. 과금할 수 있는 여력 뭐 별 돈 안 가능성이 되는 적다. 거면. 그렇죠. 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거라. 뭐 예를 들면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과소 공급을 하는데 네. 사람들은 뭐 의사나 전문가가 얘기하면 믿고 가니까 과소 공급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과잉 공급 될 수 있고 과잉 공급을 하는 게 훨씬 돈이 된다. 네. 그러면은 필요 없는 걸 막 고치는 거죠. 네. 과잉 공급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경험자하고 마찬가지로 과잉 가금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게 사람에 따라서 문제들이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뭐 가격 비교하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과잉 가금을 할 수 요즘 문제랑 좀 비교해보면 이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의사 수는 부족한데 의사한테 찾아가면은 MRI 찍으라 그러고 과잉 진료를 하고 그 다음에 비용도 좀 비싸게 받는다. 뭐 그럴 수 있고 이제 그런 반대로 의사들이 봐야 되는 환자 수가 있으니까 그냥 대충 보고 대충 보고 아예 뭐 괜찮아요. 그리고 예. 보낼 수도 있고 예. 그런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 문제가 있고 이게 결국은 소비자가 정보를 충분히 갖지 못하기 때문에 예. 나타나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교수님 생각에는 이제 로톡 같은 플랫폼 리걸 텍 서비스가 등장을 하면 저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거라고 지금 완전히 기대를 다, 하시나요? 완전히 다 해결은 못하겠지만 네. 어느 정도는 줄여줄 수는 있겠죠. 예. 네. 왜냐하면 이렇게 아까 말 수산시 한 바퀴 도는 시간을 그렇죠. 줄여주는 그렇죠. 이렇게 드래그하고 뭐 이렇게 스크롤하면 되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두 단계로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실내제가 거래되는 시장은 저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시장에서 그냥 공급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효율적 공급이 안 된다. 이런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 그럼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 메커니즘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게 무슨 전문적 이런 자격증 같은 거 주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네. 자, 그런 걸 하면 이제 한번 네.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네, 그래서 이제 경제학 이론에서는 이 신뢰제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네. 제일 지금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면허를 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서비스의 질을 사실은 소비자들이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네. 뭐 정부나 국가가 대신 서비스의 질을 보증을 해주는 거죠. 면허를 통해서. 그래서 누구한테 찾아가도 최소한 이 정도의 서비스 퀄리티는 된다. 라고 하는 거를 보증을 해주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전문직 면허를 주는 거고요. 이거는 한국에서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 네. 거고. 그 다음에 진단하고 처치를 분리하면 된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의약분업 같은 네. 게 그 예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책임 부과하고 비용 검증의 가능성을 높이면 된다. 는 건데 잘못되면은 왕창 책임을 부과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용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잘 모르니까 이걸 조금 더 검증 가능하게. 그래서 요즘에 왜 그 자동차 공업소 가면 표준 이 수리 비용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네네. 이제 그런 거를 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이제 해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게 이제 의학에서는 그 약간 의료 서비스 공급자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돈을 주는 이제 건보가 있고 그 지금 진료 행위가 제대로 됐는지를 검증하는 심평원이 있고 그런 거죠. 네. 그런 거죠. 심평원이 의료에서는 이제 심평원이 그걸 있는 거죠. 대신 하는 심평원이 거죠. 있는 거죠. 네. 의료회사는 이제 그걸 대신 네. 심평원이 하는 거고 네. 보험료를 받고 네. 그런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소비자가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네. 게 있고 그다음 전문가 간의 경쟁 활성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의 참된 정보를 전문가들이 이제 그 노출을 할 거다. 네. 가격도 낮추고 뭐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평판을 조회하거나 활용하는 걸 좀 용이하게 하면 된다. 네. 그 다음에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의견을 좀 받는 걸 쉽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네. 세컨 오피니언, 2차 네. 소견이라고 하는 거 네. 좀 받기 쉽게 하면 좋아진다. 뭐 이런 건데 거기 이제 밑에 네 가지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 네, 제고부터 그러니까. 2차 소견까지가 사실은 플랫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건 거죠. 리걸 서비스 같은 전문직 서비스의 고유한 어떤 문제, 신뢰제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경제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해결 메커니즘 중에서 로톡이 저렇게 한 8가지 중에서 한 4가지, 뭐 개수는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저렇게 좀 상당히 긍정적인 소비자 구생에 영향을 미치는데 반대편의 주장도 있을 거잖아요. 반대편의 주장이 왜냐면 우리 생각해 보면 그냥 얼핏 들어보면 이 플랫폼 사업자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혹은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 여러 가지 지금 정보의 문제를 해야 되는데 매우 악성 정보 혹은 왜곡된 정보를 막 뿌릴 가능성 또는 뭐 경제학자들은 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만 또 이 전문직 단체는 뭐 법률뿐만 아니라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과도한 경쟁은 그러니까. 질적 하락을 유도합니다라고 그렇죠. 하는 걱정. 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변호사 협회에서도 뭐 상당히 자기들 나름의 논문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상대편의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저는 뭐 충분히 네. 네, 당연히 우려할 만한 그런 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변협에서 네. 처음에 네. 이게 알선이냐 광고냐를 가지고 네. 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변호사법에서 알선을 금지하는 이유가 네. 사실은 이 신뢰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네. 소비자들은 뭐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고 수임료가 얼마고 뭐 한지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네. 소비자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네. 유인을 해서 유인을 할 수 있다는 네. 거죠. 그 브로커는 사실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는 목적에 있지 않고 네. 돈을 많이 받는 게 목적인 네.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의사도 마찬가지고 네. 의사 사무장 병원 뭐 이런 뭐 아니면 의사 그 병원의 뭐 브로커들 네. 의료 브로커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들하고 똑같은 우려를 사실 플랫폼에 대해서도 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할 수는 있고 그리고 플랫폼이 이제 만약에 또 이제 그 변협에서 이제 우려하는 사항 중에 뭐냐면 지금은 뭐 광고 중개하는 플랫폼으로서 뭐 좋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 플랫폼이 커지고 네. 독점력을 갖게 되면 네. 이 변호사들을 플랫폼이 좌지우지 네. 할 거다. 네. 그러면은 뭐 충분히 플랫폼은- 걱정할 만한 이유죠. 플랫폼은 네. 기본적으로는 네. 이윤을 이제 네. 극대화하려고 하는 목적이 네. 있기 때문에 네. 뭐 변호사들의 서비스의 질이라든가 아니면은 소비자들의 뭐 권리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이윤을 더 먼저 생각할 거다. 그러면은 결국은 소비자한테도 손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충분히 뭐 네. 그럴 만한 우려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사실은 그때 되면 공정거래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공정거래법으로 이제 제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거기까지 가보지도 않고 그런 우려 때문에 좀 좋은 기능들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것은 저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이제 프로스 앤 콘즈가 있으면 어떤 게 더 큰지 혹시 뭐 그런 거를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부작용과 네. 순기능 중에서 뭐 저는 뭐 현재는 이제 순기능이 더 네.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네. 뭐 정량적으로 네. 분석을 이제 뭐 양쪽을 비교해서 정량적으로 분석하거나 네. 뭐 그러지는 않았지만 네. 이제 사람들이 일반 소비자들이 확실히 이 변호사 중개 플랫폼에 네. 대해서 네. 좀 좋아하고 네. 가치를 많이 부여하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 네. 저도 그거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누구나 뭐 법률적 문제가 생겼을 때 1차적으로 쓰는 거는 네이버 지식인이거든요. 네이버 엑스퍼트라고 네이버 하죠. 지식인에게 가서 그거를 검색을 한번 해보고 누가 블로그에 올려놓은 거를 조금 검색을 한번 해보고 그래서 대체로 이제 뭐 하여간 거기 답변해 준 사람들이 또 다른 데 있던 걸 긁어와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틀린 정보가 막 이제 유통이 막 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런 플랫폼이 있어가지고 전문가들한테 약간이라도 조금 팁이라도 받을 수가 있으면은 뭔가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할 때 좀 이 참조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교수님이 한 연구에도 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주변에 좀 네트워크가 좀 부족하고 아는 변호사가 좀 없고 그렇겠죠. 네. 아니면 법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없고 이러면은 그리고 특별하게 이게 비용이 얼마나 들지 이게 뭐 100만 원인가 500만 원인가 1000만 원인가 이게 참 가늠이 되어야지 내가 이 액션을 할지 말지를 좀 판단할 텐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무슨 뭐 어떻습니까? 네. 예. 그래서 뭐 말씀해 주셨듯이 네. 이제 제가 연구한 거 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 플랫폼으로부터 좀 도움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사회적 약자들 그 다음에 공급자 입장에서는 아까 이제 신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시장에 막 들어와서 기반이 없는 변호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제일 이제 도움을 받는 게 있어요. 뭐 그리고
꼭 내가 뭐 아는 변호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아는 변호사가 있으면은 뭐 물어봤어. 야,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소송 가 마라. 뭐 이런 물어볼 수, 뭐 캐주얼하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사실 그러기가 힘든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 뭐 인터넷 같은 데 광고 이렇게 보고 찾아가는 거죠. 일단 변호사 변호사 사무실을 비싸니까 법무사한테 물어보고. 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법무사한테 가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예. 뭐 몇 군데 돌아다닐 수는 있는데 지금은 아까 이제 초반에 보셨지만 10분 전화해서 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소송 가면 괜찮을까요? 이 정도 이제 본격적으로 게시를 하기 전에 의견을 받아볼 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뭐 그런 점에서라도 그 소비자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소송 이런 거 뭐 몇 번 해봤는데 소송을 예, 해보셨어요? 예. 변호사 만나보면은 착수금이 없어요. 대부분 다 민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성공 보수를 받아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내가 가져가겠다. 그래서 뭐 소송 의뢰인이 돈 드릴 필요는 없고, 그걸 벌어가지고 이제 변호사가 가져가는 그런 구조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법률 서비스를 좀, 이용하기 쉬운데 아직 우리나라는 아직 변호사 수가 늘었다 그래도 아직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 법률 서비스는 아직 우리 좀 먼데 뭐 이런 거라도 있어가지고 조금, 뭐 규모나 서비스나 아니면 비용 정도를 확인할 수만 있어도 굉장히 아주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후생이 아주 좋아지겠네요, 아주 그냥. 근데 약간 예. 우리 박 교수님은 이제 한편의 우려, 이 로톡 같은 플랫폼이 독점화됐으면 또 어떻게 되느냐라는 네. 우려가 있고, 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오면 이제 기존의 공정거래법을 가지고 뭐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나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제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저희가 경험해 보면 특히 이 IT 뭐 인터넷 뭐 이런 쪽 동네는 규모의 경쟁이 워낙 심해서 임계치를 넘어가 버리면 저 독점을 흔들기가 사실 좀 상당히 어려운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 법률적인 얘기를 하지만 또 다른 영역 조금 생각해 보면 뭐 이게 저는 뭐 그분들 말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언론사 입장에서는 뭐 네이버나 다음 같은 이 플랫폼이 뉴스 다 독점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도 힘들다고 하고 뭐 최근에 또 여기는 우리 오늘 법률적으로 했지만 사실 의료 쪽에도 유사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뭐 다른 특히 성형외과 쪽에 이 강남언니. 강남 언니 같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매칭시켜주는 뭐 이런 것도 뭐 거의 유사한 것들이 있고 그런데 그러면 또 교수님 오늘 지금 뭐 우리 출발은 이 리걸 서비스, 리걸텍 이쪽을 중심으로 이제 시작을 했지만 좀 넓은 틀에서 이 전문직 서비스 일반에 관해서 좀 어떤 이게 함의가 있는지 또 뭐 어떤 뭐랄까 재원 혹시 이런 게 있으신지. 전문직 서비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공통적인 이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뭐 미용, 그다음에 자동차 수리 이런 것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런 직업 또 그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을 거고 그 직역에 뭔가 그 단체의 힘 이런 게 있었다면 충분히 아마 갈등이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전문직 서비스가 가지는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가 다른 상품에 비해서 저는 크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이제 플랫폼이 소비자 후생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걸 조금 더 넓게 봐서 플랫폼 시장에서의 경쟁의 문제로 이제 넓혀지면 뭐 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그 플랫폼 시장이 기본적으로 뭐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진입이 어려워지는 진입 장벽이 커지고 또 이제 규모의 경제 디지털로 서비스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규모의 경제가 상당히 크고 그래서
진입 장벽이 높고 독점화되기 쉽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진입에 별로 비용이 안 드는 그러니까. 비즈니스거든요. 사이트 사실 하나 만들고 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거든요. 물론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 게 이제 크게 작동한다면은 예. 예. 뭐 안 되겠지만 뭐 변호사 예를 들면 로톡이나 강남 언니 같은 거는 기술만 있으면 뭐 사이트 만드는 거는 문제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로톡이나 강남 언니가 뭐 변호사나 의사들한테 갑질을 한다, 뭐 광고를 너무 많이 받는다. 그러면 아마 쉽게 다른 데로 옮겨갈 것 거고. 같아.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용자들이 우리 전문 용어로 이제 멀티 호밍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렵네요. 서비스를 그런데 홈이 내 집이 여러 개 있는 멀티 호밍이라고. 내 집을 여러 채를 돌아다니면서 그 서비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문직 중개 플랫폼에 해당되는 서비스들은 좀 독점의 우려도 좀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게 아직 시장이 성장하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든지 일방적으로 좋기만 하고 일방적으로 나쁘기만 하는 건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균형 있게 살펴봐야 되는데 특히 뭐 오늘 우리 박 교수님도 그렇고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법률가들은 상당히 불편할 가능성도 있어요. 아마 편협하게 경제학자들 편협해. 의사들도 싫어하고. 일단 무슨 법률 서비스 시장, 의료 서비스 시장 그러면 거기서부터 욱하는 게 있어요. 그분들은 시장? 그럼요. 이것들이 정말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이게 말하자면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또 뭐 인권을 침해를 먹은 재산상의 피해를 여러 가지를 이렇게 구제해주는 굉장히 소중하고 숭고한 뭐 어떤 소명을 행사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꼭 그리고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당연히 소비자 후생이라는 건 굉장히 소중한 가치이긴 하지만 뭐 그거 외에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의료와 뭐 법률 쪽에서는 고려해야 될 게 굉장히 많으니까. 근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얘기한 거는 뭐 이게 뭐 꼭 정답을 딱 아마 박 교수님도 그랬을 텐데 이게 정답이야 일로 와 이렇다기보다는 이게 굉장히 통상적으로는 경제학적 분석이 잘 안 먹힐 것 같은 이 전문직 서비스도 경제학자들도 나름 굉장히 열심히 이거를 들여다보고 또 그 최종적으로 그 법률과 의료 쪽의 혜택을 보고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게 어떤 게 바람직한 제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뭐 법률가적 입장에서 또 의료인의 입장에서 또는 뭐 IT 전문가들 입장에서 뭐 다 다른 입장들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이 얘기는 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웠고 많이 배웠고 그렇습니다. 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뭐 우 교수님, 박 교수님 뭐 좀 더 클로징 비슷하게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시면 하고 약간 이제 정리하는 분위기로 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법률적인 쟁점이 이제 주로 논의가 되는 거는 이제 법률을 갖다 놓고서 여기서 벗어나느냐, 벗어나지 않느냐. 요 문구를 하면서 이제 논쟁이 진행이 되는데 경제학자들은 이거보다 조금 더 큰 틀에서 큰 틀은 다른 다른 틀에서 그래서 이 법률 자체를 또 개정을 해야 되냐 말 것이냐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게 소비자에게 혹은 사회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는지 이걸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도움되는 논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신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이제 동의하면서 그래서 이 전문직 서비스 중개 플랫폼은 일반 온라인 쇼핑몰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어야 된다.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좀 고려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라고 이제 저도 당연히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우리 일반 뭐 네이버나 아니면은 뭐 쿠팡 이런 데서 검색할 때 이제 광고 같은 걸 올릴 때는 돈 많이 낸 사업자를 광고
상단에 올려주는 거는 네.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뿐만 아니라 사실 퀄리티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예를 들면 과금 체계를 도입하는 게 맞냐, 그다음에 틀리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좀 신중하게 네. 도입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플랫폼에서 가격뿐만 아니라 이 서비스의 질, 그다음에 소비자가 원하는 이 전문직의 서비스를 어떻게 매칭을 시켜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는 당연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한 1시간 좀 넘게 그 공정거래, 뭐 산업조직 이런 분야에 아주 뭐 한 30년 가까이 오랫동안 연구하시고 또 한국 사회 이슈들에 대해서 실증적 분석까지 하시는 박민수 교수님 모시고 오늘은 리걸테크, 뭐 로톡이라는 회사를 중심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은 이 산업조직, 뭐 경쟁 관련해서는 이거 말고도 검토해야 될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특히 많죠. 우리가 오늘은 로톡 와 변협 얘기를 했지만 뭐 전 세계적인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통상에서도 이거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미국, 유럽 등에서는 기존의 그 경작자들의 전통적인 시각들도 많이 이제 새로운 시도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기회가 되면 근데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고 좀 더 넓은 틀에서 경쟁과 공정거래에 관한 얘기를 한 번 더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다들 수고하셨는데 경제하는 형님 오늘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